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메카로입니다. 이 종목은 겉으로만 보면 그냥 반도체 부품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더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다더라. 소부장도 같이 움직이겠지. 그런데 메카로를 그렇게만 보면 이 회사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카로는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에 얹혀서 움직이는 회사라기보다 반도체 공정 안에서 열을 얼마나 정밀하게 다루느냐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IR 자료에 따르면 메카로의 주력 제품은 반도체 히터블럭과 세라믹 부품이며 반도체 공정 관련 부품 개발 제조 판매가 핵심 사업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조금만 열이 흔들려도 수율이 흔들리고 수율이 흔들리면 바로 돈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공정 장비 안에서 웨이퍼에 들어가는 열을 얼마나 균일하게,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메카로는 바로 그 지점에 박혀 있는 회사입니다. IR 자료에서도 히터블럭을 웨이퍼, 산화 포토 시각증착 CVD-ALD 등 주요 공정에서 챔버 내열 에너지 관리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메카로를 볼 때는 이 회사 매출이 늘까? 보다 먼저 이 회사 제품이 빠지기 쉬운가 어려운가를 봐야 합니다. 메카로는 2025년 IR 자료에서 국내 최대 칩메이커 기준 시장 점유율 90%를 확보하고 있다고 제시했고 BFOREA, FTR, 마컷 모두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장비 초기 탑재뿐 아니라 교체 수요까지 같이 먹는 구조라는 점을 회사 스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는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구조보다 고객사 공정 안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일렉 보도도 히터블럭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라고 설명했고 신규 팹 증설과 가동률 상승 시 반복 수요가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 회사가 최근 왜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한 줄로 말하면 업황 회복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공시와 보도를 보면 메카로는 2026년 1월 12일 2025년 4분기 연결 매출 약 244.5억 원을 공시했고 전년 동기 대비 16.18% 증가했습니다. 이어 2월 10일에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946.13억 원, 영업이익 153.60억 원, 순이익 126.13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0.51%, 272.98%, 128.70%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날 보통주 1주당 350원의 결산 배당도 결정했습니다. 이 숫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매출이 50% 늘어난 것도 강하지만 영업이익이 272% 가까이 늘었다는 건 이 회사가 단순히 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익 구조가 훨씬 좋아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크다는 건 판가, 제품 믹스, 고정비 레버리지, 환율 효과 같은 것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일렉은 메카로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중국 지역 매출 확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메카로의 2025년 실적은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져서 좀 따라오른 숫자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중국 매출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같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디일렉 보도에 따르면 메카로는 온라인 실적 설명회에서 2025년 중국 매출이 527억 원으로 전체 매출 945억 원의 5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중국 매출 296억 원, 비중 47%와 비교하면 규모와 비중이 모두 확대된 것입니다. 같은 기사에서는 중국 반도체 투자 재개, 현지 공급망 효과, 중국 합작법인 CCT를 통한 공급 안정, 나우라 등 중국 장비 반도체 업체 증설 수요가 증가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꽤 중요하게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중국 익스포저가 커질 때 시장에서는 늘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중국 수요 먹으면 실적이 빨리 커질 수 있다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의존도 커지는 거 아니냐는 경계입니다. 메카로는 지금 딱 그 경계선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중국 로컬 장비와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중국 라인, SK하이닉스 투자 재개 흐름까지 함께 받으면서 외형이 커지는 국면입니다. 실제로 회사 IR 자료에서도 2025년 1분기 기준 중국 매출 111.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7.0% 증가로 제시됐고, 고객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47.9억 원, SK하이닉스 23.8억 원, CCT 75.6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서 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50%를 넘었다는 건 중국 쪽 고객 투자 사이클, 정책 변화, 지정학 변수에 대한 민감도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강점이 동시에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 포인트와 리스크 포인트가 같이 커지는 단계라고 보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 회사의 CAPA 증설이 실적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가입니다. 메카로 IR 자료를 보면 회사는 전략적 CAPA 증설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고, 화면상 연간 생산량은 2011년 2192A에서 2024년 6371A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며 2025년에도 추가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일렉 보도는 이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히터블럭 연간 생산 능력이 2021년 4,000개 수준에서 2025년 8,000개 이상으로 2배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 주식시장은 좋은 기술이 있다는 말보다 그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늘고 그 물량이 실제 매출로 찍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메카로는 지금 기술 경쟁력 이야기를 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CAPA 확대, 중국 수요 흡수 실적 개선, 이 연결고리가 숫자로 조금씩 증명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카로는 히터블럭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IR 자료에서는 세라믹 부품 시장 진입도 별도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성성본산업단지 기술개발연구소를 기반으로 ALN, 히터 제조 공정 확립, 고온용 ALN, 히터용 조성 개발, 내식성 향상 복합 소재 개발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시장에서 평가받는 건 히터블럭 중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열 제어라는 코어 역량을 기반으로 세라믹 쪽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실적에서 메인 드라이버로 확정됐다고 말하기보다는 향후 추가 성장 옵션 정도로 보는 것이 더 보수적입니다. IR 자료도 미래 계획과 목표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공시 흐름도 같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메카로는 결산 실적과 배당을 공시했고 3월 5일과 3월 16일에는 각각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냈습니다. 3월 16일 공시는 보통주 1만 주 처분금액 1.86억 원 규모로 목적은 임직원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라고 명시됐습니다. 3월 5일에도 유사한 성격의 7,000주 처분 공시가 보도됐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자사주 처분이면 악재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일반적인 시장 매각 압박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보도된 내용 기준으로는 시장에 던지는 처분이 아니라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주당 18,600원이라는 가격도 과거 부여된 행사 가격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현금이 급해서 자사주를 파는 상황으로 읽기보다는 과거 부여된 보상 체계가 실행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물론 주식수가 늘어나는 체감과 수급 부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 공시는 방향성 악재라기보다 보상 집행 성격의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메카로가 2025년 10월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11월에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를 받았고 2026년 2월 26일에는 특정 계좌 매매 간역 과다 종목 투자 주의도 공시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회사 펀더멘털과 별개로 과거와 최근에 모두 단기 수급이 가열됐던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메카로는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보다 좋은 회사여도 거래가 가열되면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좋은 숫자가 나온 다음 좋은 이야기가 붙은 다음 이미 꽤 오른 자리에서 이건 진짜다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메카로도 그런 위험이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경제 인포스탁 데이터에는 2026년 1월 30일 급등 배경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실적 모멘텀, 샌디스크 호실적에 따른 미국 시간의 급등 등이 언급됐고 2월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도 관찰됐습니다.
즉,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실적과 산업 논리가 받쳐주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시장이 반도체 강세 국면에서 테마처럼 확 당겨버릴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늘 두 겹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는 길게 보고, 둘째, 가격은 냉정하게 보고. 이제 메카로를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압도적인 시장 지위와 진입 장벽입니다. IR 자료에서 회사는 국내 최대 칩메이커 대상 MS 90% 확보를 제시했고, 열 변형 분석과 초정밀 금속 가공 역량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공정 부품은 단순 범용 부품과 달리 한번 고객사 공정에 안착하면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실적 턴어라운드가 숫자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2025년 연결 매출 946.13억 원, 영업이익 153.60억 원, 순이익 126.13억 원은 그냥 회복 중이라고 하기보다 시장이 다시 밸류에이션을 붙일 수 있는 수준의 반등폭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실적의 질이 좋아졌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중국 성장축이 예상보다 강하게 열렸다는 점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 56%는 숫자 자체가 강합니다. 게다가 과거 IR 자료에서도 중국 비중이 2019년 14%, 2020년 15%, 2021년 19%, 2022년 27%, 2023년 29%, 2024년 47%로 커지는 흐름이 제시됐습니다. 즉, 이 회사는 최근 갑자기 중국이 붙은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중국 비중을 키워왔고 그 결실이 2025년에 확연히 나타난 겁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 반복 수요 구조입니다. 히터블럭은 공정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팹이 늘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동시에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장비 일회성 매출과 다른 질감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짚어야겠죠. 첫 번째 리스크는 중국 비중 확대의 양면성입니다. 중국이 잘 열리면 실적은 빨리 커지지만 중국 투자 사이클이 꺾이거나 정책 환경이 바뀌면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은 지정학 리스크가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성장 포인트이자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반도체 경기민 감성입니다. 메카로 제품이 소모성이라고 해도 큰 그림에서 반도체 가동률, 투자 사이클, 메모리 업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고객들의 CAPX와 가동률 방향이 메카로 실적의 핵심 변수입니다. 최근 회복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업황이 영원히 직선 상승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주가의 속도입니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천천히 예쁘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은 좋은 숫자가 찍힌 직후 시장 참여자들이 늦기 전에 타야 한다는 심리로 급하게 붙으면서 단기 가열이 나오기도 합니다. 메카로가 최근 투자 경고, 투자주의 이력이 있었다는 건 그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메카로를 세 가지 층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본질. 이건 꽤 좋습니다. 열 제어라는 핵심 공정 부품에서 강한 지위를 갖고 있고 삼성하이닉스 중국 고객으로 매출축이 잡혀 있으며 CAPA 증설이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적의 방향. 이것도 현재는 좋습니다. 2025년 실적이 강하게 올라왔고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 초반 IR 데이터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2025년 1분기 IR 자료상 총 매출 21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0% 증가했고 중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도 모두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의 자리. 이건 따로 봐야 합니다. 기업이 좋아도 주가가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실적 발표와 업황 호재가 겹친 뒤에는 좋은 회사가 잠깐 비싼 종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카로는 좋은 회사냐 아니냐보다 지금 가격이 어떤 심리를 반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차트와 수급을 함께 봐야 하고 공시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투자주의 이력상 단기 가열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 유튜브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카로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제 답은 이렇습니다. 메카로가 오른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첫째, 국내 점유율과 고객 기반이 탄탄한 회사였고 둘째,
중국 CAPA와 공급망을 미리 깔아둔 상태였고, 셋째, 그 준비가 2025년 실적으로 확인됐고, 넷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모멘텀과 반도체 업황 회복이 시장의 관심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가 단순 테마로 튄 게 아니라 실적과 산업 논리가 겹쳐진 상승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끝까지 냉정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종목은 같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힘듭니다. 그래서 메카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메카로는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 구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뚜렷하고 중국 성장 스토리가 강하고 고객 낙인과 반복 수요 구조가 강점인 회사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비중 확대, 업황 민감성, 단기 수급 가열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는 종목이다. 결국 이 종목은 무작정 무서워할 종목도 아니고 무지성으로 추격할 종목도 아닙니다. 기업 공부를 한 뒤 가격과 타이밍을 따져서 접근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메카로는 이미 증명된 공정부품 강자가 중국 성장과 실적 회복을 등에 업고 다시 시장의 전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의 수익은 회사가 좋아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고 어디서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메카로를 반도체 반등에 편승한 종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소부장 강자로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